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더벨의 기사입니다. 생명과학의 각자 대표인 남상우, 한용의 각자 대표 관련해도 합병해도 핵심 인력이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4월 2일 기준으로 356만 주까지 일단 늘어났습니다. 자,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정규장에서는 57,6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벨에서 아침에 나왔던, 장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사진을 제가 좀 첨부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남상우, 생명과학의 각자 대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한용의 생명과학 이제 대표입니다. 한용의 이제 대표는 이제 뭐 각종 IR이라든지 뭐 CTO니까 여러 번 이제 블로그에서도 최근에 이제 동영상으로 리보세라니까 이제 다른 약과의 어떤 비교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왔고요.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이제 지금 올해 보면 지금 60대가 넘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상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이제 뭐 그 HLB 쪽에서도 대표이사를 했고요. 작년도 말에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용의 각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쪽에 이제 HLB 생명과학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임상 신약 개발 사업 총괄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HLB 쪽에도 이제 사내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HLB 그룹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이 부강약품으로부터 이제 뭐 개발 판권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400억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때문에 경영진에도 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흡수합병이 되고 나면 뭐 이들의 임원들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뭐 지금 관심이 쏠린다고 그러는데,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한용, 남상우,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한용의 합병 후에도 여전히 뭐 그룹 내에서 중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력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상우 대표 같은 과거에 이제 HLB 쪽에서 대표하다가 이제 생명과학 쪽에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한용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뭐 HLB 쪽에서도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인물 모두 작년 말과 올해 선제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남상우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신설된 수석 부회장에 뭐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HLB의 사내이사로 이제 뭐 선임이 되었고, 그룹 전체 이제 CTU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5년째 지금 각자 대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그 김하용 대표가 하고 있었죠. 2015년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인가 그 뭐 에스코 사업을 하던 그쪽이었는데, 이제 HLB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김하용 전 대표가 생명과학을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하용 전 대표가 일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이후에는 진양권 회장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2020년도에 앞서 제가 남상우 대표가 HLB 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2020년 생명과학에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를 하고 있다가 22년도에 이제 진양군 회장이 본인 대신 한용의 대표를 각자 대표로 옮기면서 이제 지금 남상우 대표하고 한용의 대표 체제가 3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생명과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강약품이 이제 2007년도에 LSKB가 예, 지금의 엘레바가 그 어드벤첸으로부터 이제 중국 제한 글로벌 권리를 가져왔다가, 예, 부강약품이 이제 그 이 부분에서 2009년도인가 이제 국내 쪽 관련되는 부분들을 받아왔다가 개발하고 있다가 이제 2018년도에 400억으로 생명과학 쪽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줬죠. 예, 그래서 HLB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니까 리보소인 관련해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진양군 회장은 자신들의 후임들 역시 그룹의 핵심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다. 진양군 회장은 전 계열사의 레벨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상 대표는 2009년도부터 그 진양군 회장과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죠. 2008년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하이셀, 지금도 이제 한성 크린텍으로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이노지디엔, 그러니까 국제전공에서 바이오코드에서 이제 이노지디엔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노지디엔을 인수했고 바이오코드가 이제 라이프 코드가 라이프리브와 이제 미국 쪽에 LSK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의 엘레바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이노지디엔이 인수하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지금 현재 엘레바를 이제 2년을 하면서 바이오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이 남상우 대표를 HLB 대표이사로 뭐 선임을 했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HLB 대표를 지냈다가 그 다음에 뭐 HLB 생명과학 외에 14개 대표를 지냈고 그래서 뭐 그룹과 계열사 간의 어떤 가구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 본사의 신약 후보물질 책임 연구원과 그 다음에 이제 HLB 쪽으로 오기 전까지 마지막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사장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 HLB 쪽에 합류한 뭐 인물입니다. 2020년도에 생명과학 쪽으로 합류하면서 이제 2022년도부터는 각자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그룹 전체에서는 CTO 역할.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적 자원을 통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원천이기 때문에 뭐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생명과학이 HLB와 흡수합병하게 되면 이제 그룹 내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합병이 결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이제 그룹 내 이런 새로운 역할을 또 부여받았던 게 뭐 이런 흐름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HLB가 조직의 혁신과 역동성을 위해서 주요 이제 그룹 조직에 3, 40대 인재를 대거 등용을 했고요. 그 진양군 회장은 변화의 시기,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수석 부회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정리 회장의 동생분들을 수석 부회장에 이제 그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HLB도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이 되었고 그룹의 CTO 역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인물 관련되는 부분들도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합병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과 인사 등도 합병 사실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HLB와 생명과학이 흡수 합병하면 또 이제 인적 자원의 어떤 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현지 증권사 쪽에서 추천이 계속 나오면서 평균 목표 주가가 뭐 60, 70 위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이 3월 말 4월 달부터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연례 보고서 최근에 이제 미국 머크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계속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거래량과 동반하면서 항서제약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공매도 재개 이후에 3월 31일 이후에 공매도 거래량이 오늘도 한 73,000주, 공매도 금지되었을 때는 업틱룰 예외 관련되는 부분들만 있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37만 주, 25만 주, 자, 오늘도 73,000주 되면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이런 영향으로 350만 주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한 2천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는 2.71%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공매도 쪽에 해당되는 대차 잔고 비율이 이제 HLB가 8% 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도 한 92만 주, 체결도 120만, 여전히
체결 쪽에 강한 모습들을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고, 이게 또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그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급락,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는 11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선고로 이제 파면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 전환도 하면서 이 흐름을 좀 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도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한 11시쯤에 이제 58,600원, 그래서 58,000원대가 이 수요일에 음봉의 시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중에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거래량도 전일보다는 늘어났죠. 전일이 80만 주대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140만 주대 늘었습니다만 일단 윗꼬리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옷장의 이제 정규장 마감은 3시 반에는 57,600원 정도로 했다가 이제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좀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의 수급상으로 보면 프로그램 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이고요. 외국인 기관도 일단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쪽에서 HLB는 92억 정도, 국내 기관 쪽에서 59억 정도, 그래서 매수 흐름들은 나왔고, 이제 창구 쪽에서도 보면 JP모간 쪽에서 이제 매수 흐름이고, 기존의 공매도 쪽이 이제 신한이라든지, 신한은 소폭 매도,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연관되어서 매도 쪽에 뭐 선다든지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이제 19,000주, 그래서 뭐 여기도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창구도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주 넘게 한가 이후에는 반등 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흐름들 자체가 계속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나왔던 이제 그 FDA로부터 이 포스트 액션 레터 관련되는 부분 수령 이후에 이제 리서브션에 기대감이 있는 거 대비해서는 상승폭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흐름들이 이어질지 여부와 이후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흐름을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